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 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외교 전처 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 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교부 소셜방송 라이브 모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강영아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한날 한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 수능시험 준비하시느라 장기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외교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기분 좋게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오늘 행사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문화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술 공연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또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첫 순서 꾸며봤고요. 두 번째 순서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께서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외교부와 외교관에 대한 알찬 정보들 전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직 외교관 세 분을 이 무대 위에 직접 모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마음껏 묻고 또 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즐기실 수 있는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외교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험생 여러분과 또 외교부와의 특별한 만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술 공연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술사 정대성 씨가 펼치는 환상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정대성 씨를 맞이해 주시죠. 네, 제가 전해 들은 바로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요. 제가 라이브 모파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역시 생중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에 기관 소개란 밑에 7개의 작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트위터 등등 있는데요. 6번째 라이브 모파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라이브 모파를 통해서 방송되었던 영상들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되는 이 영상 또한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고 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채널은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외교부에서 하는 활동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교부에 관심이 평소에 많았던 학생들이라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양한 마술 기구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마술이 펼쳐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정대성 씨는 언제 나오실까요? 네, 자, 빨간 선물 상자도 보이고요. 세 장으로 보이는 곳들도 보이고 제가 마술 공연은 또 직접 이렇게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여러분 덕분에 또 이런 좋은 기회로 마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대성 씨 등장을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20분 동안 환상적인 마술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정대석입니다. 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20분 동안은 이제 남은 걱정 다 잊어버리시고 저와 함께 마술 재밌게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 보니까 계속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재밌고 화려하고 뭐 멋진 동작 나오면은 박수 아끼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면 저도 그 흥에 겨워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마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다음 마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자, 이번 순서는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관객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오늘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수험생분들 중에 한 분을 앞으로 모셔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미녀분이 공연 진행할 때 있어서 모양새가 좋겠죠. 자, 지원자도 봤습니다. 한번 앞에서 참여해 보고 계신가요? 저쪽에 네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래요. 자,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고등학교 3학년 이보라예요. 예, 고등학교 3학년 이보라 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가 여기 있는 가위를 가지고 아까 마술로 만들어낸 이 로프를 자르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근데 보통 마술사가 줄을 자르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심들을 많이 하시죠. 자, 줄에 장치가 있다, 뭐 가위에 장치가 있다, 하도 의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에 나와주신 우리 관객분께서 직접 잘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잡으시고요. 자, 저는 어려운 부탁 드리지 않고요. 이 줄의 한 가운데만, 정확하게 가운데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잘 잘라주셨는데 길이를 맞춰 조금 어긋나네요. 자, 길이를 맞춰서 한번 잘라주시겠습니다. 네, 손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가 똑같아진 로프를 가지고 다음 순서를 그래요. 이렇게 무대 앞에 서면요, 이렇게 긴장도 되고 해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이번엔 똑같이. 네, 제가 아래쪽을 잡아드릴까요? 네, 됐습니다. 이제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자, 제가 좀 상당히 오늘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무래도 계속 실수가 연발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 줄이 몇 줄이었죠? 그렇죠, 한 줄이었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려면 줄을 한 줄로 만들어야겠죠. 박수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 줄의 가운데로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네, 대충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 줄이 두 줄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공부 요즘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아마 이 정도 문제는 쉽게 맞추실 거예요. 자, 이 두 줄이 한 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틀렸습니다. 버린다죠. 한 줄. 네, 농담이고요. 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제가 줄을 하나로 잘 묶었습니다. 자, 튼튼하게 잘 묶였는데요. 이 줄에 대고 이제부터 우리 보라 씨가 마법의 입김을 호 하고 불어줄 겁니다. 그럼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법의 입김을 받은 이 로프를 잘 보시고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신호를 주면 쭉 다시 한 줄이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좋아요. 가운데를 다시 한번 잘라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줄을 동그랗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 좀 짧네요. 제가 동그랗게 말아서 요걸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를 잘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묶인 줄과 안 묶인 줄 중에서 제가 묶인 줄을 드릴게요. 오른손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시겠어요? 네, 요거 잘 잡고 계시고요. 저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줄을 잡아서 자, 줄을 동그랗게 한 바퀴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가위 있으신가요? 그 가위 말고 자, 가위로 변해라. 얍. 좋습니다. 자, 이 가위로 이 줄을 잘라주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자, 갑니다. 하나, 진짜 안 해. 하나, 둘, 셋. 와우. 자, V 카메라 보고. 자,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묶여져 있는 매듭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아래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두 줄이었던 줄 지금 한 줄이 되는 상태인데 하나, 둘, 셋, 쭉 다시 한 줄이 되는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끝이 아니고요. 제가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술할 땐 놀래지도 않더니 이런 걸 하면. 자, 제가 이 풍선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렁이. 장난이고. 잠시만요. 짜잔, 나비가 됐습니다. 벌이군요. 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술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마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다시 처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술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마지막 맛을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쉬우시죠? 저만 그런가요? 자 이제 마지막 마술은 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를 해서 오늘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마술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환상적인 마술쇼를 보여주신 마술사 정대성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 아니고 또 무대 좀 옆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뭔가 힌트를 하나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유심히 봤는데 단 하나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무대를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 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외교 전처 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 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부의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도 이것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척 친숙하게 느끼실 텐데요.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께서 글로벌 인재상을 주제로 오늘 30분 동안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 외교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외교부에 처음 와보셨습니까? 다? 그 전에 와보셨어요? 여기는 아마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좀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외교부까지 와주셔서 정말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이 뭐한 사람입니까? 외교부의 입입니다. 입으로서 저 외교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건물이 이제 외교부 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강당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30분을 받았는데 지금 4시 35분이니까 5시 조금 못 될 때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 한 다음에는 저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 물론 저도 젊습니다만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뭐 누나, 언니, 뭐 오빠 이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시면서 더 궁금한 얘기가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과 같은 그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름이 수능 시험이 아니고 예비고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로 본고사가 있어서 예비고사 성적 제 기억이 맞다면 20% 반영하고 본고사 성적 80%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수능 시험 마치고 예비고사 마치고 또 본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짐 덜어놓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응? 편해요? 큰 짐덩어리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같은 이제 자녀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 대학 입시라는 걸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공부에 정말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큼은 좀 여기서 좀 릴렉스 하시고 이 외교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건? 아까 저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상당 부분 겹칠 텐데 제가 오늘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외교가 뭔가 하는 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조금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 앞으로 이제 그 대학도 가시고 또 사회 나가서 이제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이런 점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 왜 합니까? 외교. 결국 여러분을 포함한 또 저도 포함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국민과 떨어진 상태에서 외교를 생각할 수 없고 정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란 무엇일까? 이게 바깥 외 사교일교, 여러분들 한자 잘 아시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외교는 나라의 대외 관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외국 정부, 또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의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왜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또 뭐 가족 내에서도 부모님들하고의 사이에서 그렇고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매번 똑같고 다 잘 되겠어요? 갈등이 있거든요.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갈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로운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거죠. 정치, 경제, 자원, 문화, 개발 원조 아시죠? ODA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원조를 받다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받다가 주게 된 나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외교의 영역, 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뭐 다입니다. 대외 관계 걸리는 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군사까지도. 그 세계는 지금 뭐 여러분들 SNS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트위터, 뭐 페이스북. 지금 우리가 저 지구편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실시간에 알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영어로 유식한 말로 리얼타임이라고 그러죠. 리얼타임으로 다 뉴스가 전해지고,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저 지구 반대편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볼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배우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까 볼 사람은 없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럽니다. 그렇죠? 지구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공유됩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간 개인 간 신속한 상호협력이 필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한테 영향을 더 옛날보다 빨리 미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의 관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거 10분도 안 돼서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또 우린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교가 이 건물에서만, 이 건물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가 즉 광화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외교관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특히 요새 공공외교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Public Diplomacy라고 그러죠. 이제 전통적으로는 정부 대 정부 간 외교만 외교로 봤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사회가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으니까 우리 정부도 상대국, 외국 정부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라 국민, 그 나라의 시민단체 이런 걸 대상으로도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공공외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김치, 또 독도, 또 분단, 예. 또 이쪽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 설명 필요 없죠? 뭐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죠?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유명한 분이죠? 다 아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제 이름은 뭐라고요? 아유, 그 기억력 좋으시네. 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외교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뭐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좀 우리보다 큰 나라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중국, 뭐 일본도 우리의 GDP의 한 4배 이상 되니까 우리 GDP에. 중국은 이제 더 크죠. 우리 GDP의 거의 제가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7배가 좀 넘을 겁니다. GDP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은 뭐 물론이고 러시아도 뭐 우리보다 크고, 우리 또 자원이 좀 적죠. 아무래도 자원이 별로 없죠.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고 더 국제사회에서 좀 큰 존재가 되고 남한테 좀 기여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가고요. 외교가 중요한 이유. 외교 아까 왜 한다고 그러셨죠? 내가 얘기했죠? 왜 갈등을 관리하죠? 네? 우리 국민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보세요. 상이한 외교 환경이 존재하고 같은 사안에서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개인 간에도 친구하고 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잘 얘기해서 풀죠. 그게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친구한테도 유리하고. 그런 거예요, 외교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외 관계를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더 좀 큰 지위도 갖고, 이런 걸 우리가 나라가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아까 한 말에 거의 포함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교부라는 건 이제 이 건물이 외교부 본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점 찍힌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관이 이제 대사관도 있고 총영사관도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 구분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그럼 우리의 제외 공관이 160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사관에는 대사가 총책임자로 있고 총영사관에는 총영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대변인을 하기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대사를 했습니다. 대표부는 이제 나라는 아닌데 유엔이라는 이런데 제네바 같은 국제기구에 나가는 거에 대표부라 그럽니다. 네,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거기 대사관에 나가 있고 총영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교관. 외교하는 사람이 외교관이죠, 그죠?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외교관을? 네? 디플로맷.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네. 이 외교관들이 나가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외교부에서 지금 올해로 만 32년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죠. 본부가 인스트럭션을 주면은 그 인스트럭션의 범위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두뇌 같은 곳이고, 저 공관들은 어떻게 보면 손과 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손과 발도 의견을 냅니다. 건의를 해오면 또 본부에서 검토해서 아니야, 그건 안 돼. 맞아요,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 책임지시는 분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우리 외교부 장관님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윤병세 장관님. 네, 잘들 아시네. 우리 여기죠. 윤병세 장관님. 그 윤병세 장관님 마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오렌지색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뭐 대단하네. 우리나라 장래가 참 밝습니다, 진짜. 내가 좀 그냥 이 마음이 든든하네 그냥. 응?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교관이 또 왔죠. 외교관이 하는 것 중에 큰 것이 해외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나라에 대표해 가지고 이제 해외 교포로 사시는 분, 또 잠깐 여행하는 분들, 뭐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면 신혼여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해외로 가는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 총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이거 뭐 외교관의 자질,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정직하지 않고 남 배려하지 않고 남의 말도 경청하지 않고 호기심도 없고 그냥 맨날 집에만 있고 용기도 없으면 저건 뭐 외교관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어디 가세요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외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다 좋은 말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 외교관이 되려면은 저 하나지만 강조한다면은 그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그 국제기구 유네스코 아세요, 여러분들? 유네스코에 뭐 집행이사가 되기 위해서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입후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 투표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선거할 때 유권자 표 얻으려고 하듯이 우리도 그 나라에 지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 잘 친구를 사귀어놔야 지지하지. 평소에 그냥 한번 얼굴도 안 비치다가 갑자기 가서 좀 찍어주라 하면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간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참 괜찮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그래서 또 대한민국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려면 적극적인 성격이 되겠죠.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이런 좀 그 뭐라 그럴까, 해외 나가기를 좀 좋아한다 할까, 이런 좀 성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 선발 제도는 있다. 이제 저보다 조금 많이 아닌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제기구에 나가서 이제 일할 때는 어떻게,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외교부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되나? 이렇게 많은 그 창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외교부 홈페이지도 있고 뭐 미투데이도 있고 모파랑이라는 있고 유튜브 가셔도 있고 외교부 여러분들 많이 데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외교부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외교부 소개를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이제 이 밥값은 했고, 나머지 이제 한 그저 5, 6분 정도에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 아까 말씀 인생의 좀 선배, 제가 뭐 많은 선배는 아닙니다만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또 저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그 경험을 담아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좀 바깥 세상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 그게 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국내만 보지 말고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어느 회장님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응?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좀 시야를 바깥 세상으로 좀 이렇게 넓히는 그런 노력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이제 다 동량들이 이제 될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당부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인생을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겁니다. 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스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또 우리 사회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이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나라도 잘 되고. 저는 이제 물론 큰 리더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살아온 외교부, 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해온 작은 조직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고 그런 사람들이 역시 잘 되더라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런 사람은 못 됐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유 뭐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이 또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이 보는 시야의 크기를 결정할 겁니다. 왜 여행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부하고 여행할 때 준비 많이 하면 가서 같은 유적을 봐도 훨씬 많이 보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객관적으로 똑같이 보질 않는답니다. 좀 초록색을 봐도 이게 초록색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니까.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초록색이라 그래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더 잘 구분한다는 거죠. 초록색의 차이를.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눈뜬 장님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보죠. 좀 이렇게 그런 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들. 근데 꼭 이것은 머리가 좋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절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 면벽수도 그러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좀 이렇게 대범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의식을 그렇게 갖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참 우리의 호기심을 끌지만은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무슨 연예인 뭐 무슨 스캔들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더 좀 노골적인 이런 좀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좀 큰 걸 이렇게 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게 쌓이면 10년, 20년 가면 여러분들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링컨이 왜 그 얘기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사람이 초조해하고 좀 막 찡그리고 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신뢰감이 가고 말이죠. 말을 해도 벌써 기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뭐 친구가 뭐 스마트폰을 뭘 샀대는데 나는 이거 구닥다리 가지고 이거 내 인생 종쳤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중요한 게 나중에 어른 되면은 그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내가 지난번에 그 어디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가서 저한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잠깐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목으로 그 강연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세상은 교실보다 넓다. 여러분들 지금 교실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학생이 나도 그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실을 물론 이제 대학교도 가도 교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좀 더 큰 교실로 가고 이제 교실을 나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히 교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면서 좀 이렇게 큰 마음을 갖고 큰 시야를 가지려는 이런 자세를 늘 염두에 두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어로 make difference 합니다. 차이를 납니다.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리고 대외 관계,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번 오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국내도 물론 중요한 일이 많죠. 당연히 국내 일도 잘해야죠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큰 세상이 있고 거기서도 내가 할 역할이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직업도 선택하고 할 텐데 그런 좀 넓게 보라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넓으니까. 저는 이제 외교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죠. 제 개인적인 그 경력을 말씀드리면 동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3번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파키스탄. 그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파키스탄 수도가? 이슬라마바드. 누가 그랬어요? 이슬라마바드. 잘 될 거예요. 아까부터 이 학생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뭐 다 잘하시겠지만 이슬라마바드에서 근무를 했고 또 이탈리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에서 한번 근무했고 그리고 직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대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 다양합니다. 이태리나 동경이나 뭐 얼마나 그 사람들 잘 삽니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유감스럽게도 좀 훨씬 떨어집니다. 다양한 세상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정도의 지적 수준과 이런 건강한 신체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도 가서 할 일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나가지 마시고 아직 공부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꼭 대학을 안 가시더라도 자기 수양을 더 하시고 좀 이제 지금 성인입니까? 이제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이제 좀 더 갖춘 다음에도 이제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 자기 개발을 하시되 그런 좀 국내 외에도 또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꼭 그날 그냥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고 뭐 그냥 요거 눈앞에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개발 원조 ODA 나왔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가니까 정말 그 불쌍하더라고요. 그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미안하지만 너무 못 살아요, 진짜. 소득이 1인당 소득이 1인당 그 GDP가 1년에 버는 돈이 7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2만 불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를 버는 겁니다, 우리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물론 이제 물가가 우리가 싸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참 가난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정말 순박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가난하다고 머리가 부족한 건 아니죠. 그죠? 다만 그런 환경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인구가 1억 6천만이에요. 우리가 5천만인데, 근데 땅 크기는 한반도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남한보다 좀 크고 한반도 전체보다는 작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사니까 이제 불결하고 병도 많고 또 가난하니까 병원 못 가고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들 살더라고요. 또 모기가 어떻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모기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 뭐 밥을 안 줍니까? 옷을 안 사줍니까? 뭐 참고서를 안 사줍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그래서 내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걸 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학생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마을에 상수도 없고 우물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살죠? 물을 어디서 먹죠? 안 마셔요? 물?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 미네랄부터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근데 편의점도 없단 말이에요. 물 어떻게 마셔요? 연못물 마시는 거예요. 연못물.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못물이 이제 비가 와서 좀 이렇게 희석이 되면 모르지만 이럴 때는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거기가 계속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도 가고 뭐 닭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하겠죠, 그 물이. 거기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이제 물은 끓여 먹겠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걸로 양치질하고 막 씻고 그러니까 눈병도 많고 이제 기생충도 많아요, 몸에. 그래서 구충제는 먹어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연못물 가서 거기서 양치질 하겠어요? 상상을 못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 이런 분들 또는 뭐 NGO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한 우물 마을 이렇게 하나씩 파는데 여기 한 45만 원 정도면 하나를 파요. 그런데 이제 우물을 파고 옆에다가 조그만 샤워장을 만듭니다. 씻어야 되니까.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게 피부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씻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45만 원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있죠? 응? 이거 삼성 핸드폰 이거 얼마죠? 이런 거? 난 지금 갤럭시 S3인가 이런 거 한 7, 80, 한 8, 90만 원 하죠. 이거면은 거의 우물 2개 값인 거예요. 그 마을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문맹률이 한 65%가 글을 못 읽어요. 남성은 한 47, 8%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날 텐데, 어떤 사람은 전화를 못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간 적이 없어 숫자를 몰라서 전화를 못 걸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도 대신 걸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정도 이제 경제력을 갖고 이렇게 다 우수한 공부 잘하는 이 교육받은 학생 사람들이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좀 도전적인 정신도 갖고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쩌전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한번 큰 사람으로 커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팍 치고 올라가는데, 영어로 second take off 하는데, 두 번째 이륙을 하는데 좀 많은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외교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모습만 뵙다가 이렇게 강연을 들으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네, 앞으로 뭐 뉴스를 통해서 뵙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외교부의 이비 대변인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뵐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외교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외교관과의 대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외교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마음껏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좀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실 현직 외교관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테이블이 마련이
되면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김민선 영사 서비스과 1등 서기관, 그리고 김아영 유엔과 2등 서기관, 또 류준상 채용평가팀 3등 서기관, 이렇게 세 분입니다. 자, 지금 테이블에 팻말이 놓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함께 세 분 외교관님들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네, 훌륭한 강연 펼쳐주신 조태영 대변인님 감사드립니다. 네,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이제 저도 옆으로 가서 함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쓸 수 있는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실 세 분의 외교관님들 모셨는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민선 서기관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영사서비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선 1등 서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아영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아영 이등석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볼륨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다음 유준상 서기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조태영 대변인보다 약간 젊은 세 분의 외교관님을 직접 무대 위로 모셨는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세 분의 외교관께서 간단하게 말씀들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나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사서비스과의 김민선 서기관님 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시간은 저희 세 서기관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변인 혹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예, 역시 여기는 저 외교 업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 그런지 제가 대학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인상적입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해외 경험을 많이 해봐라, 이렇게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넓은 세계를 경험해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그 교환학생이라든지 대학에 가면 뭐 배낭여행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 경험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력이 많지 않아도 직접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또 현지에서 일을 해서 돈을 여행 경비를 직접 벌기도 하고 또 배낭여행으로 여러 나라를 여행자로 겪는 것과 또 어떤 외국에 가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또 생활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고 하는 거는 또 색다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나라에 가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그 다른 나라랑 우리 서로 간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말하자면 판을 깔아주자라는 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 나라가 합의를 하고 그것을 협정으로 맺는 것을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영사 서비스과에서는 그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호주로 나가십니다만 저희가 이제 1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나라가 있으시면 나중에 대학 가서 한 번쯤 이렇게 1년쯤 1년 반쯤 그렇게 워킹홀리데이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 말고도 영사서비스과에서는 여러분이 뭐 쉽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서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랑 뭐 영국이랑 우리 양국 국민이 서로 비자 없이 3개월까지는 서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을 협정으로 체결을 하는데요. 그런 사증 면제 협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사소하게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외에 가서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그런 운전면허 상호 교환 협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뭐 한중 외교, 뭐 북한 핵 문제, 이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해외 나가서 생활하실 때 편하게,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는 일을 저희 영사 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이 좀 잡히시죠? 워킹 홀리데이 하면 참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뭐 어학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아주 일석삼조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시면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엔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하영 서기관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되네요. 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유엔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하영 이등서기관이라고 하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국제기구 진출 업무예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초대가 된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외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우리나라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는 데가 뭘 하는 데고, 또 내가 한번 거기 가서 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저희 외교부에서는 국제기구 인사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한번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두 분 보이시는데, 국제기구 인사센터라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배너 연결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unrecruit.go.kr이래요. 그래서 저희 외교부에서 국제기구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한번 가셔서 이것저것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07년도부터 이제 아까도 저희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재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유엔을 포함해서 유엔 관련 기구들, 전반적인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아졌고, 실제로 진출한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에 거의 500명 넘게 저희 국민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기구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크게 제가 여기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 정도 경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각 국제기구마다 공석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UN 홈페이지, UN 커리어 홈페이지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가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유니세프의 뭐 P2 직급이라는 뭐 그런 직급의 개발 아동학을 뭐 전공한 사람을 찾는 자리다, 이렇게 공석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직접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전반적으로 넓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유엔 사무국이나 뭐 유니세프, UNDP 뭐 이런 개별 국제기구들에서 공채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채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하셔서 거기에 합격하시면 이제 역시 국제기구에 채용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게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라고 JPO 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이제 대학도 졸업을 하시고 석사 학위도 받으시고 뭐 사회 경험도 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국제기구에 2년간 그 여러분들을 파견을 내보내는데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직접 수습 직원으로 근무를 해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진출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을 막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생이나 석사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얘기는 좀 먼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준비해 보실 수 있을 내가 과연 국제기구에 맞는 인재인가, 나는 국제기구에 일하는 게 나한테 맞을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제도가 역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UN 자원봉사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NV라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식 직원, UN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UN 봉사단이라는 UNDP 산하의 기구에 봉사단원 자격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UN 뭐 개발이나 국제 안보 평화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 잘 들리나요? 네. 지난 여름에 외교 톡톡이라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부에서 마련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뭐 궁금한 점 질문하실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 꼭 활용해서 꼭 원하는 대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채용평가팀의 류준상 서기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아마 이제 대학 진학이나 학과 선택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외교부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보시면은 저희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엊그제 시험 봤는데 또 시험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사회에 나와서 또 직장을 얻고 하려면은 또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외교관이 되는 가장 뭐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선발 시험을 통해서 저기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수료하시고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분야는 보시다시피 일반 외교, 지역 외교, 그다음 기타 전문 분야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기 7급 외무영사직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뭐 각종 특별 채용 시험 등을 통해서도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외교부에서는 뭐 지역 전문가 혹은 뭐 외국어 능통자 또는 법률, 경제, 홍보, 뭐 문화 혹은 또 IT 뭐 전문가 등 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대학에서나 혹은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아니면 많은 경력을 쌓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뒤에 진로를 모색하시고 또 외교관의 길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통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꿈이 외교관님, 어릴 적부터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해 주셨던 각 부서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뭐 일반적인 외교 분야, 외교관에 대한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저 오른쪽에 자주색
네, 후드티 입은 여학생께 먼저 발언권 드릴게요. 자기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박나연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여기 외교부에서 이렇게 북한 쪽 문제하고 군사적 문제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 통일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외교부에서 관련돼서 일하는지 궁금했어요. 네,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김하영 서기관님 마이크가 계속 속을 썩이는데. 네. 일단은 제가 저는 유엔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적절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부 부처, 굉장히 다양한 정부 부처가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통일부라는 부처가 있고 군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방부라는 부처가 있고, 근데 아까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외교부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정치나 흔히 말하는 그 외교 국제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관련된 문제도 다룰 수 있고 군사 관련된 문제, 북한과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폭넓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외교부에서 다루는 일에도 그런 분야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하고든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별로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그 각 주무 부처라고 하는데 주로 그 일을 하는 부처하고 물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도 일정 부분 업무를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이제 남학생께 발언권을 드릴게요. 네, 아까 그 학생 앞에 앉은 남학생, 안경 쓴 남학생,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교관이 파견되는 국가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예전에 인사과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석이 있겠죠. 빈자리 있으면 거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많으면 안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지 경쟁이 없이 빈자리가 하나인데 한 사람만 지원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 환경이 좋은 나라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또 생활 환경이 어렵고 취약하고 또 이렇게 힘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처럼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에서는 외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에서 공간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 순환 근무 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공간에 한번 근무를 하면 그 다음번에는 좀 서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 가서 한번 근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주로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좀 전문가가 되면 흔히 말하는 일본 전문가다, 중국 전문가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네. 자, 이번에 이쪽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이쪽 앞에서 두 번째 분홍색 점퍼 입은 학생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외교관이 되기 전에
무슨 경험, 어떤 경험을 주로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유준상 아. 서기관님께서. 그거는 사실 그 현직 외교관들에게 물어보면 외교관이 되기 전에 무슨 경험을 했냐고 말하면 대부분 다 시험 공부를 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선발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 순등 봐서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다 외무고시나 이제 외무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과정입니다. 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하루 12시간씩 흔히 말하는 고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과연 이제 좋은 외교관을 선발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제도도 이제 국립외교원 과정으로 좀 개편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시험 자체 들어오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은 나는 꼭 외교관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대학 들어가서 또 보시는 세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1학년 때부터 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뭐 이렇게 법전을 쌓아놓고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두루두루 여러 경험 쌓으시면서 뭐 여러 가지 방면의 책도 보시고 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진로를 결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외교관이 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로 나가시든 간에 어학 공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뭐 영어는 물론이고 제2외국어 한두 가지도 해놓으면 외교부에 들어와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하시더라도 계속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분야는 이제 진로에 관계없이 계속 매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이제 가운데 열에서 질문 받을게요. 가장 먼저 손든 중간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여학생, 네, 안경 쓰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대다수 분들과 조금 다르게 정치 외교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전 수능을 2번 치르게 된 재수생입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외교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모파랑 홈페이지나 국립외교원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데요. 그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스가 유시히데 관방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 일본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국가 간의 외교 대립에 대해서 외교부나 아니면 앞에 계신 서기관 분들이나 아니면 외교관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넘기시네요. 제가 그래도 선임이니까요. 예. 그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외교관으로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외교부가 되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고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민 정서와 다르게 또 반응을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교부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할 때도 있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외교부 어느 나라나 이제 외교부가 있는데 외교부는 그 양국 간의 관계를 하나의 이슈를 놓고 보지 않고 양국 간의 그 지난 50년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100년, 200년의 역사를 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라 간의 그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뭐 문화, 사회. 그래서 나라 간의 뭐 정치 관계는 안 좋아도 경제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정치 경제 관계가 안 좋아도 인적 교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이슈만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이 외교관과 외교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왜 통일부랑 국방부가 있는데 외교부에서 통일 문제도 다루고 군사 문제도 다루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랑 어떤 다른 나라 간에 군사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그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문화적인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드코어 디플로머시라고 옛날에 얘기하던 뭐 전쟁이냐 평화냐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다 뭐 이런 식의 외교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문화 외교, 경제 외교 다 이제 다 주관하는 부처가 사실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문화부, 뭐 경제, 뭐 기획재정부 뭐 이렇게 부처들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모아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외교관과 외교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손을 가장 먼저 들어주셨어요. 저 뒤쪽에 여학생께 마이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교안보연구원이 서초동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립외교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안에 이제 외교안보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무를 하시려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외교부 공무원이 되시면은 그쪽 분야로 발령을 받으셔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거기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방법으로는 거기가 이제 뭐 국립외교원이나 연구소는 교수 요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뭐 조교수나 뭐 이런 연구 인력들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외교 분야나 혹은 뭐 지역 전문 분야에서 그 시험을 보시고 뭐 합격하시면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맛을 도와주셨던 분 맞죠? 굉장히 외교부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분이어서 꼭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아마 꼭 그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일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관련 분야에 일단 학위를 따셔야 되고요. 뭐 정치 외교를 하셔도 좋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드코어 디플로머시의 영역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도 반드시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야 국제기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떤 분야의 스페셜티가 있을 때 더 진출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쉬운 경우도 없지 않아요. 물론 김서기관이 더 잘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의사다. 내가 의사인데 WHO에 가서 일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이코노미스트다. 나는 경제학자인데 월드뱅크에서 일을 하겠다. 나는 뭐 댐 건설 전문가다. 그래서 뭐 개도국에 가서 댐을 지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다른 전공이 있으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공을 선택하실 때도 언젠간 내가 국제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외과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전공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또 국제적으로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곧 학과를 선택하실 텐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맨 앞에 여학생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강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을 때 그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거나 시간을 지각을 해서 논란을 많이 샀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교적으로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할 때는 시간 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이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기 민감한 부분인가요? 김하영 서기관님 말씀 부탁드려요.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굉장히 뭐 원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람은 시간을 지켜야 된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뭐 그게 정상 간의 약속일 때는 물론 더 중요한 약속이었겠죠. 그래서 원칙상 시간 엄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김민서 서기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단선적인 외교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대처를 할 때 혹은 외교관으로서 직접 뭐 예컨대 제가 러시아의 외교관들을 상대할 때 이럴 때는 그 나라와의 전반적인 관계, 뭐 과거, 미래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기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그 맥락 하에서 모든 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컨대 푸틴 대통령 너네 나라 정상이 우리 정상과의 약속 시간을 어겼다. 뭐 뭘 잘못했다라고 해서 제가 뭐 러시아 외교관을 상대로 해서 비판을 하고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비판을 하고 뭐 직접 적대적인 마음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외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이슈, 경중을 달리하는 이슈일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흔히 보시는 이게 말이 되냐, 외교적인 결례다 이런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특히 외교부에서는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사실 뭐 전문적으로 그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남학생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가운데 있는 남학생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1등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도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또 순환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여기 견학을 와서 그 다른 서기관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로도 발령이 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럼 부서별로 순환 근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공간에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앉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3인 공간, 4인 공간이라는 말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 보통 3인 공간이면 대사, 참사관, 서기관, 4인 공간이면 대사, 참사관, 서기관, 뭐 밑에 또 다른 서기관 뭐 이런 식으로 3명이나 4명이 근무를 합니다. 3명이나 4명이 근무를 하면 정말 한 사람은 정무, 한 사람은 경제, 아니면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이 사람은 문화사회 이렇게 일을 혼자 그냥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본부에서 한 가지 일만 해서 나는 군축 전문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군축만 평생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본부에서 군축 업무를 하던 사람이 어떤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문화사절단이 온다. 그러면 그 문화사절단 행사 주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어야 이제 그 공간에 나갔을 때 혼자 다양한 업무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어야겠지만 그것만 해서 외교관이 될 수는 없고요.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부 순환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중간열에 네 끝에서 3번째 줄에 있는 남학생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예, 외교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국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전공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이나 다른 전공을 가지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하셨는데 외교 공무원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우에도 이공계 전공을 가지고 이제 외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시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 그 예전에 뭐 외무고시라고 하죠. 뭐 5등급 외무공무원 선발 시험인데 합격하신 분들 학과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정치외교학과 혹은 외교학과 뭐 이런 전공이신 분들도 많지만 되게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과를 나오신 분도 있고 뭐 화학과를 나오신 분도 있고 아까 뭐 과학고라고 하셨는데 과학고 나와서 뭐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점점 그런 대학 전공이나 이런 것도 좀 다양화되는 추세인 것 같고 꼭 어떤 전공을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외교관의 꿈이 있다면은 또 이런 시험이나 절차를 통해서 외교부에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경찰대학교 졸업하시고 외교부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요. 뭐 과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둘째 가운데 열에 혹시 앞에 분의 질문 받을게요. 먼저 손을 드셔서 네. 앞쪽에 앉으신 분들이 조금 손을 멈칫 드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다른 전공으로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재 막 대학교에서 언어 관련 학과에 지금 지망을 하고 있거든요. 막 스페인어 학과 같은 거 그런 걸 해서도 그런 전공을 통해서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태영 대변인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대변인은 외교부의 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대변인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이제 어학 전공 얘기하셨는데 사실 외교부의 그 전공자를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사과에 근무할 때 이제 통계를 내보면 정치외교학과가 역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보통 법학과랑 어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 그 선발 시험에 보통 영어랑 제2외국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가산점이 따로 학과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과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제 시험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신 것 같고요. 들어오신 다음에도 이제 제2외국어 전공이 있으면 뭐 스페인어면은 이제 뭐 남미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대변인의 역할은 일단 언론과 외교부의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 대변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공식 브리핑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외교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변인 명의의 이제 그 외교부 입장을 대변인 명의로 보통 발표를 하죠. 예.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저희 이제 그 일선 부서에서 언론을 상대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기자들 만나서 홍보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네, 5시 40분까지가 지금 질문 시간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께 마지막 질문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외교관님 두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외교관 꿈꾸는 학생이면 전부 다 읽는다는 그 김효은님의 국가대표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좀 공감했던 부분이 여성 외교관으로서 육아나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정말 고충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드신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선배 여성 외교관님은 어떻게 그 점을 헤쳐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나왔던 같은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고요. 그다음에 제 남편도 외교부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애가 둘이에요. 6살, 3살 남자애 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전제로 외교관이 된다고 하여 결혼을 못 한다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많지만 사실 요새는 남자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 외교관 분들도 배우자가 서울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하면은 이제 본인 직업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신 부임해서 이제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은 쉽지 않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요.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역시 이제 해외에 부임할 때 이제 그 가족과 항상 같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뭐 장기간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감내해야 될 몫이 많아요. 뭐 제도적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 힘든데 그래도 워킹맘은 원래 다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지식도 아니고 뭐 사교성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마살인 것 같아요. 자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기가 60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2, 3년 뭐 해외 생활은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60에 은퇴할 때까지 2, 3년 정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떠돌이 생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다니면서 뭐 애들 학교도 전학시켜야 되고 뭐 키우는 부모도 계속 바뀌고 막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생활 환경이 안 좋은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좋은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사실 10손가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지루하다. 나는 계속 돌아다니는 인생이 내 인생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직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결혼하셨다는 얘기에 놀라고 아이가 둘이라는 사실에 또 놀라고 또 부군께서 같은 외교부에 근무하신다는 사실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자, 마지막을 아주 개인적이지만 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게 정말 아쉽네요. 오늘 날씨 많이 추웠죠? 네, 또 천안에서 아까 온 학생도 있었을 만큼 정말 먼 길 외교부에 관심 가지고 달려와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대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의 시간이 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끊임없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서기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능 수험생과 외교부와의 특별한 만남 공식적인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강연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의 원천이 되고 창조 경제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이제는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문서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은 공개된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창조 기업이 만들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과학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PC 영상회의 등 디지털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칸막이를 허물며 조직, 인사, 예산, 평가 등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국민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알지 못하여 빠진 서비스도 정부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허가 민원과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Well, I'm excited to learn that the new administration has embraced this Government 3.0 program. By providing leadership to the world, Korea can make a big difference. 정부 3.0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정부는 더 투명하고 유능해져 국민은 더 편리하고 행복해지고, 경제는 창의성이 발휘되어 창조 경제가 꽃피울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개혁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로 그곳에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불타는 꽃중년에